반갑습니다. 자, 8월 11일입니다. 밤 10시 43분인데요. 화요일입니다. 제가 주말에 찾아뵙는데 보통요. 오늘은 제가 주말이 되기 전에 여러분을 좀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일찍 당겨서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틀 만에 제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 댓글에다가 제가 뭐 여러 나름대로 짧게 시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짧게 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은 그걸로는 좀 부족해 보여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분께 눌림목 구간이 임박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23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박스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신다면 2300포인트 초반이나 또는 2300포인트 근접 시에만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지난 주말에 드렸습니다. 틀린 얘기도 있고요. 또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요. 2300에서 2400포인트 박스권은 빗나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2418포인트니까 2400을 살짝 돌파한 건데요. 뭐 이 정도면 뭐 2400포인트 정도라 봐야 되겠죠. 자, 박스권의 상단부, 최상단부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께 조심하시라고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난 주말에도 제가 눌림목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가 21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요 구간이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다 보면 2100포인트에서 코스피 2300포인트 요 구간대가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이 자리가요. 이 구간대가요. 자, 이 구간대를 이번에 2300포인트를 지난주에 뚫었습니다. 이 마의 2300포인트를 뚫으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100포인트 정도를 상승을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만약에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대형주가 지수만 상승시키는 그런 장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코스닥 개별주는 힘을 못 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2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동시에 코스피 지수만 냅다 올려놔 놓고 실제로 개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은 저는 별로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수만 날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대형주만 끌어올렸기 때문에요. 자, 이번 2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부터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이 시장을 끌고 갔죠. 삼성전자부, 하이닉스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현대차나 이런 다른 대형주들이 지수를 이끌어 갔는데요. 어쨌든 이 시장은 제가 지난 주말에 7부 능선 정도 지금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11일 현재 제가 보기에는 8부 능선 정도 온 게 아닌가. 이제는 거의 어깨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머리는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깨에서 머리 부분에는 언제 어떻게 주식이 하락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조심하고 위험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 주말에 눌림목 구간이 임박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여러분이 재매수 하신다면 요 2100에서 2300포인트 요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을 2300포인트를 뚫었기 때문에 만약에 급반등이 지수가 들어오더라도 다시 눌림목이 들어오게 되면 요 2300포인트 정도까지
눌려지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그런 뜻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매수하시고 싶으신 분은 2300포인트에서 제가 매수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코스닥은 지금 이틀째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주들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물려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렇게 지금 조심해야 되고 눌림목 구간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요. 우선 종목들을 보시면 이 두산 퓨어셀인데요. 제가 두산 퓨어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이 제가 뭐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항상 제가 두산 퓨어셀, 코스모 신소재 달고 다녔습니다. 그죠? 신풍제약 이런 것들요. 자, 역시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도 느끼셨죠? 뭔가 있다라는 거. 근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상승할 줄 사실 몰랐거든요. 자, 두산 퓨어셀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종목이 이미 고점이 한번 나왔다. 저는 5만원이 저는 이 종목이 고점이 한번 5만 한번 봐볼게요. 5만 찍었나요? 5만 300원. 저는 이 종목은 고점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요. 이미 자, 이 종목은 이미 저는 고점이 나왔고 앞으로 추가 상승하더라도 이 종목은 저는 5만원을 좀 이제는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산 퓨어셀처럼 이미 고점이 나온 종목들도 있고요. 또 보시면 코덱스 인버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덱스 인버스가 만약에 5천원 정도까지 근접하면 또는 레버리지 반대편에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18,000원이 근접이 되면 그때는 뭔가 시장이 좀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코덱스 인버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먼저 열어볼게요. 제가 주말에 찾아뵙지 않고 그냥 주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제가 파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동이 나왔죠. 또다시 여기서 하나의 또 파동이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올리고 다시 이게 마지막 5파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파동인 경우에는요. 일단은 요 파동 6,798원 그 다음에 5,867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코덱스 인버스는 한 5,000원을 언젠가는 이번에는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5,000원을 한번 살짝 깰 수도 있겠다. 4,800원까지는 가격 조정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5,000원이 지지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꺾였다가 잠깐만요. 자, 4,800원, 5,000원 건질 꺾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쌍바닥이나 삼중바닥을 만들고 돌아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차트의 모양을 본다면요. 자, 그래서 현재 코덱스 인버스는요.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는 마지막 파동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만큼 아직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 얘기 보겠습니다. 자, 요 지점을 지금 뚫었죠. 하락으로 밑에 때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요 저점을 깼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로운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새로운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하나, 둘, 셋. 자, 3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번 주까지 나온다면 지금 3주째입니다. 그죠? 자, 다음 주가 만약에 이번 주까지 음봉이 이렇게 이 정도 크기만큼 그대로 떨어진다면 저는 다음 주에는 주봉상 코덱스 인버스는 양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이번에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음봉이 떨어져 있지만 이번 주에 밑꼬리를 다는 그런 음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밑꼬리를 밑에 살짝 다는 그런 음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음봉은 음봉이라도 어쨌든 밑꼬리를 다는 음봉이든 아니면 완전히 이번 주에는 음봉이 끝나더라도 다음 주에는 그렇게 되면 양봉이 뜬다든지 그런 식으로 반등이 단기 기술적
반등이 저는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보는 요 인버스의 차트 모양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저는 완전한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저점을 3파 하락이 떨어진 요 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 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꼬리 달거나 아니면 다음 주 양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는 거지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데 그때는 요 지점과 이 지점이 거의 쌍바닥 형태에 가까운 W자형 쌍바닥 형태의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지면서 바닥을 잡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차트 모양으로는 좀 그렇게 제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쨌든 지금은 반등이 임박했다 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피는 조정이 이제는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들어올 자리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버리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버리지도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8,000원 정도가 오면 이번 파동의 레버리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자리가 하나의 파동이 나왔죠. 1파, 2파, 3파. 자, 여기를 선 한번 꺼보겠습니다. 3파 요 자리요. 그죠? 3파까지요.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지금 5파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봉우리가 현재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거의 끝자락에 온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눌려지고 가야 된다. 저는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자, 아까 인버스 차트가 단기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만한 자리가 온 것처럼, 이번에는 이 레버리지가 일단 단기적으로 한 16,300원 정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결국에는 레버리지는 그 자리를 고점을 해서 다시 한번 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입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자, 제가 지금 지수가 고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기술적으로 이제는 눌림목 자리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코스피는 냅다 100포인트 올랐는지 몰라도 실제로 코스닥 종목들 별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란에도 보시면 빨간 그림보다 벌써부터 파란 그림이 훨씬,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에도 파란 게 훨씬 많습니다. USD 올상 같죠.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종목들은, 좀 약한 종목들은 이미 조정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차트가 꺾였습니다. 대림건설도 보시면 지금 이평선이 5일선이 꺾였습니다. 이미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나. 이 외에도 지금 대부분 웬만한 종목들을 보시면 여러분 매매하기 참 힘드실 겁니다. 종목 고르기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자, 이미 코스닥은 약한 종목부터 꺾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인버스 레버리지까지 말씀드린, 인버스는 굳이 5,000원이 안 오더라도 중간에 단기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까 제가 임박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버스 가격이 뭐 5,250원 정도든 또는 5,300원이든 그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들어와서 5,500원 찍고 다시 5,000원이나 5,000원을 살짝 깨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레버리지도 16,000원 정도 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15,000원 한번 깰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여러분께서는 대비하시고 그때 다시 저점 매수 코스닥 개별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 보이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성 SDI를 제가 댓글에 몇 번 남겼습니다. 지난번 어제 그제 주말에 영상 올릴 때도 삼성 SDI는 절대로 50만을 바로 돌파 못합니다 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삼성 SDI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 SDI는 제가 45만원 정도 근처까지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점 매수하실 분들은 그 자리 근처 오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할 매수하시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미리 매수할 필요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충분히 기다리셔도 될 듯 하고요. 현대차 오늘 또 올랐습니다. 자, 추가 상승이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는 오늘도 또 5% 올랐습니다. 자, 현대차는 제 생각에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18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차트의 크기를 보시면 이제 거의 고점이 단기적으로 온 게 아닌가. 물론 길게 보면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고점이 어느 정도 왔습니다. 이 종목도요. 현대차도 가봤자 20만원입니다. 20만원짜리에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써 17만 9천원, 올 18만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가봤자 20만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왔다 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길게 보면 20만원 돌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따라갈 자리는 이제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솔리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주말에 말씀드릴 때 일단 만원 한번 터치했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12,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12,000원을 살짝 돌파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다음 목표가는 이제 15,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12,000원에서 바로 1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2,000원 일단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번 롤링은 주겠지만 결국엔 이 종목도 다시 저는 제법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목표가 15,000원을 기대하시고 저점 기회를 나중에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솔리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에 도달을 오늘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는 눌림목 구간이 임박했다라는 말씀, 제가 지난주 주말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일단 이번 8분 능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 수는 없죠. 사실은 뭐 7분 능선인지 6분 능선인지 8분 능선인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개괄적으로 지금은 거의 7분 능선, 8분 능선은 왔지만요. 여기서 바로 10분 능선, 최종 목표가치까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7분나 8분 능선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번 밑으로 꺾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밑으로 꺾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대반등을 해서 이번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마지막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번 상승 파동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7분 능선 8분 능선까지 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더 뻗어 간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7분 능선 8분 능선 요 자리에서 한번 밑으로 뺄 겁니다. 제법 밑으로 뺄 수 있습니다. 뺐다가 바로 나중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눌림목에 대비하셔야 되고 이미 코스닥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들 삼성의 SDI는 일단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50만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 50만원 목표가에는 이미 도달이 됐습니다. 삼성 SDI는 지금 이틀째 조정 중에 있고요. 만약에 삼성 SDI가 이번에 45만원이나 44만원 뭐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50만원을 돌파하는 한 70만원까지 좀 목표가를 잡을 수도 있지 않나.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는 개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45만원 지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45만원이나 46만원 아닙니다. 45만원 전후 45만원 요 전후 가격 정도에서 저점 기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점 분할 매수 한번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잘못하면 하락폭이 조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못하면.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휘랄레 시세를 강하게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 제가 그 현대자동차나 이런 세종공업 오늘도 올랐습니다. 세종공업 이런 자동차 관련 GMB 코리아, EM 코리아, 뭐 뉴로스 이런 종목들요.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 이제는 관심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종목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GMB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주봉상 보면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차트상으로는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대시세가 12,000원에서 GMB 한번 크게 나왔죠. 그죠? 아이고 잠깐만요. 자, 여기 대시세가 쌍봉이 이미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2390원까지 빠졌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그죠. 이번에 하나 둘 셋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위에 구름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행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뻗어갈 수 있지 않나. 뭐 어디까지 뻗어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행보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던데 매수해도 되겠냐고. 지금은 매수할 자리 아닙니다. 행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5,000원을 깨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 종목들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5,000원을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깨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분할 매수하실 분들은 5,000원에서 한 5,100원 정도 요 구간 정도 뭐 가능하면 5,000원 근처 부닥치 타고 오면 더 좋겠죠. 이런 구간에서 한번 일부만 조금만 한번 포트에 담아 보시고 5,00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셔도 되지 않나. 이 GMB 코리아뿐만 아니고 수소차 관련 중에서도 많이 오래전 EM 코리아도 다 수소차 관련 영역입니다. EM 코리아 기관 외국인 수급 한번 보시고 뉴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현대차와 좀 약간 연동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현대차가 결국에는 20만원을 넘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18만원까지 올라왔지만 현대차는 20만 2, 3만원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요. 세종공업 같은 종목들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나 그런 종목들 많죠. 대부분 수소차들 보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많죠. 그죠? 자, 그래서 그쪽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전기차는 지금은 아닙니다.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기차주들은 이미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릴 때 모든 유튜브에서 전기차를 말씀을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거의 한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도 5% 가까이 하락하고 파동성 하나, 둘, 셋 이미 5%가 나왔죠. 자, 조정권에 들어올 자리에 왔습니다. 이미요. 자, 어디까지 조정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일단 미리 매수할 필요 없고 삼성 SDI가 45만원이나 44만원 그 구간 지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자리쯤 오면 그때 코스모 신소재를 가시든 아니면 또 제가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도 LNF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LNF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전기차 중에서는 유망하다. 차트도 좋고요. 근데 이 LNF도 지금 현재 개인들이 많이 달려붙어 있거든요. 그냥 순진하게 이대로 저는 바로 올릴까요? 저는 바로 올릴 것 같지는 않고 한번 밑으로 한번 크게 한번 제낄 수도 있습니다. 37,000원, 36,000원, 35,000원까지 한번 제낄 수도 있거든요. 일단 37,000원, 8,000원에서 35,000원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한번 기회를 한번 보시죠. 운이 좋으시다면 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요. 뭐 어쩔 수 없다 뭐 가버리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그 기회까지 많이 내려와 준다면 그때는 여러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시세를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까지는 너무 좀 급박할 수도 있겠다 해서 미리 주중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눌림목 구간이 이제는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불과 하루나 이틀 안에 저는 눌림목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지수만 올랐지 코스닥 개별주, 우리가 현재 매매를 하고 있는 코스닥 개별주는 벌써 조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시장을 판단하시고 싶으실 때는 삼성 SDI 가격을 제가 유심히 한번 보시라고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45만원에서 44만원 그 자리 정도 오면 그때는 이 시장이 조정 이후에 다시 바닥점이 놓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솔리더 12,000원 찍고 왔으니까 다시 한번 솔리드가 만원을 살짝 깨는 모양이 한번 나오는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여러가지 종목들의 제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쨌든 시장에 진입하지 마시고 네, 조금 현금을 들고 계시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야 될 때와 나와야 될 때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잘 구분할 수만 있으면 절대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주식 매매 하시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